자, 오늘 중앙일보 칼럼 중에 하나에 보면 경제 담당 기자가 이틀 전에 대구탕면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으로 맛집인데 탕에는 무가 없고 콩나물과 미나리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값이 오르니까 주인이 무를 뺐다는 거예요. 무 없는 대구탕이라니. 며칠 전에는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13,000원짜리 냉면에 계란 반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찾다가 휘저어서 사장님 계란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 계란 대신 고기가 들어갔잖아요 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물가 상승에 지금 충격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점심값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공황의 시대가 온다라는 그 속에 나타나는 이상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5달러, 점심으로 15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9,000원짜리 이하의 메뉴를 찾기가 어렵더라. 점심으로 19,000원 이하 찾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6개월 전만 해도 푸드트럭 간편식이 7에서 12달러인데 이제는 15달러 이하 메뉴는 찾기 어렵고 커피와 아이스크림도 올랐고 식당에서 팁도 15% 주면 눈치 보여서 20% 이상 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점심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성어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자가용 놔놓고 다 버스 타야서 미국에서 갑자기 버스에 줄을 쓴다는 거예요. 버스 정거장에. 1년 전만 해도 휘발유 가득 채우면 32달러인데 이제 60달러까지 나오고 8시간에 20달러였던 주차비가 50달러. 끼리끼리 카풀을 하다가 이제 버스 타고 출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출근용 옷, 신발, 동료하고의 사교비, 자녀 출근한 동안에 돌봐줄 보육비, 차량 유지비, 대면 출근에 따르는 비용인데 이게 외식비가 올라서 도시락 싸다니는 대학생 직장인이 급증했고 애들 봐주는 베이비시트가 시간당 30달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자, 유가가 갤런당 5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LA에서는 8달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에 이 구글 맵 협력사가 주 5일 출근하라.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핑계로 이 재택근무도 했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주급이 1,000달러 밖에 안 되는데 기름값만 350달러다. 한 주에 대면 출근은 고소득자나 하는 거다라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면 머스크가 하루 8시간씩 5일 40시간 주에 사무실 근무가 싫으면 떠나라고 이 재택근무 직원들한테 최후 통첩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계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고물가가 가시화되면서 세계화가 이제 종식을 맞게 되었고 값싼 중국사 이 상품하고도 결별을 하고 그래서 인플레 잡다가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위드 인플레이션 시대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저임금을 물가 때문에 1,000엔 이상으로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JP 모건,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의 CEO가 JP 모건 체이스 금융그룹을 이끄는 최고 수장이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이라는 것은 항상 카리브해에서 미국 본토로 향해서 올라오는 거대한 태풍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 금융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등이 미국 경제에 지금 태풍을 몰고 오고 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코스피와 뉴욕 증시가 전부 급락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다시 무너지는 속에 다이먼이 뉴욕의 금융 컨퍼런스에서 알다시피
지난주에 내가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말을 했지만 말을 다시 바꾸겠다. 그건 먹구름이 아니라 허리케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경고 수위를 급히 변경했죠. 그래서 현재 날씨가 화창해 괜찮아 보이지만 다가오는 태풍이 작은 규모일지 슈퍼 태풍일지 알 수 없다. 스스로 대비하라. 어떤 충격도 견뎌낼 수 있도록 JP모건 대차 대조표를 아주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상류 기득권층들은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보고 자기들의 살 도리를 다 취해놨어요. 그것도 모르는 그냥 중산층이나 하층은 자기들이 뭐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다이먼이 이렇게 말한 것이 코로나 발생 후 2년 만에 가장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바로 저 길 아래에서 우리한테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에 원유에서 어떤 일이 기름값에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자 그리고 미국 연준이 지금 9조 달러로 예상되는 대차 대조표 축소, 긴축 재정, 양적 긴축, 즉 통화 축소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시장에 어떤 이 충격이 올지 그 위험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역사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보게 될 거다. 평소에 제가 하던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역사에서 나올 만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변동성이 지금 생길 거다. 그래서 과거의 양적 긴축과 이번에 이거는 전혀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각국 중앙은행, 시중은행, 외환거래업체들이 시장에 풀릴 미국 국채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한 게 역효과를 일으켰고 큰 실수였다.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투기를 막고 집값을 낮추기 위해 유동성을 제거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예일대 경영대 스티븐 로치 교수가 또 어제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죠. 이 사람도 경제 위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비관론자인데요. 모든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하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 가능성이 희박하다. 파월이 대응이 늦었다. 40년 만에 고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훨씬 빨리 올려야 되고 내년까지 이어질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한국은 미국하고 관계없다고 디커플링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일부 좀 정신 나간 분들이 계신데요. 과연 그런지 조금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